안녕하세요. 4월 19일 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최근 ESG 경영과 또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전자문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서비스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KT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이후에 국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공정센터는 이 전자문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보관과 또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것이 증명되고 또 과기정통부의 지정을 받는 이 국가기관인데요. 전자문서법 등 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엄격한 기술 규격과 또 관리 체계로 인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지만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응용 사업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날이 KB국민카드와 협력해 후불 결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이를 위해 양사는 후불 결제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제휴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향후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새로운 후불 결제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또 올해 3분기에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후불 결제에 익숙한 MZ세대는 물론이고 구매력이 충분하지만 아직까지 금융의 이력은 부족한 신파일러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사 플랫폼에 한정해 후불 결제를 제공하는 기존 빅테크사 서비스와 달리 이용 범위가 넓고 또 한도 또한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띠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커뮤니티 기반의 NFT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NFT 세계관인 메타 모빌리티 유니버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한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 최초로 커뮤니티 기반의 NFT 시장에 진입해 고객에게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메타 모빌리티 유니버스는 현대가 올해 초에 2022 CES에서 공표한 이 메타 모빌리티 콘셉트가 구현된 세상인데 시공간을 넘나드는 혁신적인 이동 경험이 가능한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향후 NFT 커뮤니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대 NFT를 소유하거나 또 소유 예정인 사람들을 위한 전용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자회사 퓨처위즈를 통해 보유했던 코인 리딩방 운영업체인 트리거의 지분을 15일 기준으로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나무는 퓨처위즈를 통해서 코인 리딩방의 운영의 업체인 트리거의 지분을 4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업계에서는 시세 조장 그리고 부정행위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 모종의 규칙을 깬 두나무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나무는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전량 매각해서 진정에 나섰는데요. 두나무 측은 퓨처위즈는 트리거가 암호화폐 전문가 유료 서비스 사업에 나선 사실을 지난 3월에 인지했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종료를 요청했었다면서 즉각 매각 처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0%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빗이 오는 20일부터 원화 입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서비스 지원으로 고객들은 신한은행의 앱이나 웹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코빗 앱에서 간편하게 코빗 지갑으로 원화를 입금할 수 있게 됐는데요. 기존의 코빗 지갑으로 원화를 입금하려면 반드시 신한은행의 앱이나 이 웹페이지에 로그인한 이후에 별도의 가상 계좌번호를 발급받아서 원화를 입금해야 하는 이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코빗은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쉽고 더 빠르게 원화 입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메타버스 플랫폼과 또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NFT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고 또 MZ세대 공략에 나섰습니다. SKT는 연내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렌드에서 NFT를 탑재한다고 하는데요. 일반 이용자가 직접 이 게임 아이템을 제작하고 또 가상 공간의 장터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수익을 얻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KT는 밍크랩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자회사가 제작한 웹툰과 웹소설의 주요 이미지를 NFT로 제공하고 있고 또 고객이 이벤트에 참여한 뒤에 이 받은 포인트로 NFT를 소장하거나 다양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G U+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와 연계해서 아이돌 라이브 그리고 XR 플랫폼에서 가수와 연계한 NFT를 각각 준비 중인데요. 각 통신사들은 이 수요층이 확실하고 또 팬덤이 있는 분야의 타깃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트코인과 관련된 최신 소식들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티읕 디귿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3대장 중 하나죠. 바로 테더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시가총액 1위인 테더의 최고 기술 책임자 파울로 아르도니오가 이 테더가 앞으로도 스테이블 코인 시총 1위의 위상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USDT의 주요 장점으로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투명성 측면에서도 작년 1월부터 상업 어음을 포함해서 보유 자산을 공개하는 등 굉장히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테더의 현금 보유량 감소가 준비금 유동성 부족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 T빌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고품질 유동성 자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양면을 모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초성입니다. 비읍 리을인데요.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꾸준한 사업 확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이죠. 바로 보라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블록체인 생태계 보라 2.0이 본격적으로 베일을 벗으면서 리브랜딩된 보라 2.0은 거버넌스 카운슬과 동적 이코노미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2분기부터 카카오 게임즈 골프 게임인 버디샷을 시작으로 올해 10종의 P2E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기도 한데요. 이어 3분기에 하이퍼 캐주얼 장르 게임과 NFT 기반의 턴제 RPG 게임을 선보일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라 지갑과 덱스 거래소, 디파이 등도 3분기에 활성화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 보라의 행보에 더 많은 집중이 기초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시옷, 비읍, 이응, 니은입니다. 이 인기 밈코인의 대표 주자죠. 바로 시바이누인데요. 암호화폐 도지코인의 강력한 경쟁자인 시바이누가 부진한 가격 흐름에도 최근 긍정적인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웰스탯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이더리움 고래 지갑들의 시바이누 대규모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 자산 보유량 기준 상위 2,000개 이더리움 지갑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 컨트랙 중 하나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최근 고래 지갑들의 시바이누의 보유량 또 거래량 등이 온체인 지표들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는 큰손 투자자들의 단기 혹은 중기 강세 전망을 암시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투더블록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 시바이누의 장기 보유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작년 시끌벅적했던 밈코인들의 귀환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연출했음에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포함한 대형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간신히 45,000달러 언저리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 어떨지 정오에 방송되는 블록체인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꼭 만나요. 안녕!